한 평만의 세상 읽기. 그 한미동맹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한미동맹 지금 현재는 이제 그 SMA 협상, 분담금 협상 그게 이제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권이 문제고 UNC 문제도 조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위 대사님 말씀하시면서 SME 문제 말고는 더 사실은 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한미 동맹에서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왜 훈련이 가장 큰 문제냐?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전자권이에요. 오퍼레이셔널 컨트롤입니다. 오퍼레이셔널 컨트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한국군은 한국군 나름대로 자기의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나름대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전쟁이 났을 때 같이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거는 지휘 체계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그거 위기 상황에서의 오퍼레이션 컨트롤이라는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훈련을 어떻게 적절히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우리 장관님께서 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근데 그 그림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그때서부터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우리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주둔군으로서 북한만 바라보는 그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유연해져서 이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포지션을 위비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 10,000명 빠졌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다 평택으로 기지를 다 종합하기로 했죠. 그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자권도 이양하기로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방위 비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 책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방위 책임을 우리가 더 맡아달라고 얘기했던 게 전략적 유연성이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해왔느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유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라는 얘기를 해요. 전략적인 자주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전략적인 자주성이라는 게 뭐냐? 나토를 약화시키고 스트래티직 오토노미 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거든요. 마크롱이 얘기하는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점점 약해지고 냉전이 종식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걸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 때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 2015년에 미국하고 일본 간의 디펜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디펜스 가이드라인 개정한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여태까지 미일 동맹이라는 게 일본에 국한되어 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지역적인 역할도 하겠다. 그게 아니다. 이제 세계적인 역할도 하겠다. 거기서 또 벗어나가지고서 사이버 협력 얘기, 스페이스 협력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간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좀 미흡했죠. 그래서 이걸 지역적으로 방위비 분담, 물론 중요한 현안이죠. 그러나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적인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이제 위 대사님께서 그렇게 그걸 뭐 에피소딕하게 해가지고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사실은 일본이 불필요한 그런 역사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야기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위안부 문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시마 섬이라고 그러나요? 하시마 섬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었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일본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미국 의회도 보자면 미국 의회도 사실은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14년 4월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 질문이 나왔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 썼던 표현이 형용사가 아주 그 대통령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강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테러블하다, 이리저스하다, 쇼킹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을 그 뒤에 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그건 참 테러블하고 이글리저스하고 쇼킹한데 이걸 사실 그대로 아베 수상도 사실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 국민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하고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한국 분들도 이걸 과거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시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한일 관계를 보는 미국의 눈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의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에피소딕하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너무 우리식으로 wishful thinking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한일 간의 지금 문제 뭐 여태까지도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만서도 지금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맹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인데 지금 세간에서는 바이든이 집권하면 감축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이 보는 관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걸 방위비하고 연결해서 한 것 같이 비춰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춰왔다는 것 또한 사실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군사력 운영과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10년마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안 내면 군대 빼라고 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나더 동력으로 다른 다이나믹스로 군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움직임은 정권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국방성의 또 군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있는 한 저는 감축 문제도 수평선에 사라진 게 아니라 연안이다 생각하죠. 트럼프 팩터만큼 빠졌지 나머지 기본 구도는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듣기 좋은 말도 하긴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5년 말에 있었을 적에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 성명을 냈어요.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이 마쿠에서 작동한 겁니다. 작동했다는 얘기는 스가가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마쿠 외교를 해서 그 성과로서 나왔노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방점을 두는 것은 한일이 이렇게 합의해서 뭘 하라는 데 방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쪽에 기울어지는 얘기를 하지만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한일이 잘하고 타결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징용 문제로 불거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문제에 당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태도는 거의 분명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뭐 방송 토론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에 못다한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건 한 1분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놓친 이야기도 좀 있고 하실 테니까 우리 윤 장관님부터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조금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얘기를 드리죠. 외교 전반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어프로치라고 할까? 외교 문제 전반을 바라보는 어프로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민족주의자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화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남북 주민들 간에 어떤 그 통합의 에너지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이게 본다면 외교를 바라볼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국제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과의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일종의 총력전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미국 사람들을 움직여야만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부딪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그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그 사고의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를 잘 풀고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민족주의자가 되려면은 이 국제주의자의 단계를 일단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제가 끝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관님이 그 한미 미래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큰 그림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 그 2009년 10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 사이에 한미동맹 그 미래 비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사적 동맹은 한반도에 국한시키더라도 지역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거기에 뭐 모자 보건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뭐 그 개발 협력 또 우주 협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그 새로운 이슈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를 할 때에 어떤 스탠스를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인지 좀 초당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요구를 바이든 행정부가 해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 대사님이 말씀하신, 제가 뭐 중앙일보 그 평화워치에도 사실 이미 썼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미국의 이 군사 독트린의 변화 양상을 보고 있으면은 소위 멀티 시어터 이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의 소위 입체 작전의 어떤 방향으로, 그 전까지는 에어 씨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해공군전 개념으로 가다가 이제는 육해공이 연합해서 작전하는 이런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전선인 동남아 어딘가, 혹은 동남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주 쪽으로 이 육군의 중요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영역 확대, 축소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주한미군 그 숫자의 축소, 확대 문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어찌할까를 이제 고심하고 방안을 낼 걸로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 그런 그
트로마랄까 그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부시가 당선된 상황하고 유사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고심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을 하는 중에 첫째로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새 리더십,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하고 신뢰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구축할까에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나 이거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득을 하려면 또 우리의 입장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제가 강조한 바 있고요.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우선권을 두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막 가서 만나거나 의원단이 가거나 뭐든지 간에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주안점은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두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를 처음 만났을 적에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바이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오콘들이 주였는데 한국은 클린턴 행정부하고 같이 김정일하고 이렇게 뭐 해왔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maybe 한국 정부는 고의 당선을 바랬을 것이다라는 바이아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 유사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우리는 2018년, 19년 동안에 정상회교를 함께 해온 바 있고 트럼프 팀하고 또 트럼프가 정상회교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바이아스를 어떻게 핸들링할까? 이게 첫째입니다. 그게 그 허들을 못 넘어가면 진전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어드레스해야 된다는 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방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해서 구축이 되는 거냐? 나름대로 제가 아까도 이제 대증요법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 입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입장을 제대로 만들고 그 기본 입장을 미치게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고 그 기초 위에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는 그 의미를 이제 저희가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얘기를 듣고 저거 좀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제로 신행정부,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게 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메리카 포스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반들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코리아 포스트 아니냐.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포스트인데 왜 미국이 달라야 하느냐. 미국이 다르다고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미국 관리가 미국이 포스트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다 정권마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여러 편을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와 그런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신정부의 작동 메커니즘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가진 기본적인 코리아 포스트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장시간 너무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이제 이 방송이든 우리 지면으로 구성된 대화 내용을 토론 내용을 보는 독자들 간에 많은 해안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들이 그 눈과 귀를 집중시켰던 미국 대선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의 후보였던 전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전개했다라고 해서 당분간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은 2021년
1월 20일이면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아마 4년 전 미국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을 국제 질서 상황에서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또 동북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호영 대사님, 윤영관 장관님, 김성한 교수님, 그리고 유성락 대사님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멋진 사회를 보아주신 김수정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